이슈 캘린더 시간입니다. KB투자증권의 김형민 투자정보팀장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이번 주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? 예, 이번 주에도 또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특히 이번 주에 좀 이 중국 중추절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앞선 코너에서도 또 이런 소개가 좀 있었는데요. 예, 우선 그 올해 이번 주에 그 주요 이벤트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9월 24일 오늘인데요. 예, 펜텍의 베가 R3 모델이죠. 이 스마트폰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26일에는 LG 옵티머스 G도 또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요. 그리고 같은 날 삼성 갤럭시 노트 2도 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28일에는 한국형 스마트 미터 기술 국제 표준안이 채택될 예정이고요. 그리고 같은 날 로봇 산업 정책 협의회가 직영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9월 29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의 중추절 연휴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. 네, 스마트폰이 특히나 많이 출시가 된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.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렇다면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면서 어떤 업종군들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까요? 네, 오늘은 그 두 가지 이슈를 좀 준비해봤는데요. 첫 번째는 중국 중추절과 국경절이 겹치는 이 황금 연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앞서서 많이 소개를 해드려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간다면 이번 그 연휴 기간이 9일에 해당됩니다. 이 중추절과 국경절이 겹치면서 사실 이 중국의 가장 최대의 이 명절이라고 한다면은 중추절 국경절은 아니죠. 이 춘절인데요. 맞아요. 이 춘절 기간에는 이제 저희도 설날에 고향에 내려가듯이 중국인들도 이렇게 대이동이 있습니다. 많이 바쁘겠죠. 도로에서 또 시간도 많이 허비해야 되고, 그래서 뭐 쇼핑을 하거나 이런 소비를 하고자 하는 이런 좀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 국경절과 중추절 겹친 이 황금 연휴 기간에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좀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소비재에 대한 어떤 수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또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또한 그 배경을 좀 보면 최근에 다오이다오, 센카쿠 열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죠. 이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 중국에서는 토요타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좀 반일 감정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이 아시아권 내에서 이제 관광을 할 때 일본은 되도록 안 가겠죠. 좀 그렇죠. 다음으로 미루거든가 아니면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는 또 이 여행 업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또 특수가 기대가 되는 그런 또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따라서 업종 측면에서 본다면은 국내 카지노나 여행이나 호텔 당연히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.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. 모 백화점 같은 경우는 중국인 전용 그 면세점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이 중국인들의 그 씀씀이가 상당히 좀 규모가 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. 그와 같은 수혜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매크로 측면에서도 이 중추절 이후에 또 이제 소비 관련 지표들 이런 측면에서 좀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날 것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. 여러 가지로 좀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화장품 아모레 퍼시픽, 호텔신라, 파라다이스, 하나투어,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실 종목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중국의 긴 연휴와 관련해서 관심 종목들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두 번째로 또 눈길을 끄는 게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마트폰 관련주들이에요. 특히나 갤럭시 노트 2가 예상보다는 일찍 발표가 되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이번 주가 스마트폰 주간이다, 출시 주간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은 모델들이 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아이폰 5 같은 경우도 좀 일종이 앞당겨진다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.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린다면은 사실 이 갤럭시 노트 2는 10월 중반에서 후반 정도 출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상당히 앞당겨졌죠. 9월 말 정도로 이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. 26일인데요. 아이폰 5 같은 경우 국내 출시 일정 아직 확정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. 하지만 그 전파 인증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완료가 됐습니다. 따라서 10월 초에 출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. 그 외에도 제 일정상에서 소개해드렸지만 LG의 야심작이죠. 옵티머스 G, 그리고 펜텍의 베가 R3 이런 경쟁업체의 신제품 출시가 본물을 이루면서 삼성도 좀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출시 시점을 좀 앞당긴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갤럭시 노트의 예상 판매량은 한 2천만 대 정도 수준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 좀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본적인 스펙이 일단 5.5인치 대화면이 되겠고요. HD 슈퍼 아몰레드를 채용하고 있고 그리고 쿼드코어 프로세서, 800만 화소 카메라 그리고 이 S펜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? S펜의 기능도 상당히 좀
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이폰이 이번에 좀 길어졌죠. 그렇죠. 길이가 갤럭시 노트 2도 약간 길어졌다고 합니다. 예. 폭은 좀 좁아지고. 그래서 어떤 또 모습으로 나타날지 좀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. 역시 그 관심 기업은 스마트폰 관련 기업들이 되겠죠. 부품 소재 공급 업체 그리고 태블릿 PC 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죠. 관련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. 대형 업체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쪽에서 배터리 사용량이 좀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 삼성 SDI 그리고 인터플렉스 이녹스, 덕산 하이메탈 아몰레드 소재 업체죠. 그리고 또 더불어서 잉크테크라는 소재 업체도 또 관심을 좀 가져볼 시점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우리가 중국의 소비 관련주 그리고 갤럭시 노트 2 출시에 따른 수혜주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예, 오늘 그 소재주 하면은 뭐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주 하면은 덕산 하이메탈을 주로 많이 떠올리시는데 오늘은 그 아이폰 5가 이제 10월 초에 또 나오기도 하고 또 MS사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이 MS 서피스라는 신개념 태블릿 PC가 또 10월 말경에 출시될 예정이거든요. 좀 앞당겨서 그와 관련된 종목 소재 업체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잉크테크가 되겠는데요. 이 잉크테크는 그 소위 말해 뭐 기업명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잉크 관련되는 사람은 그렇죠. 알 수 있을 거고요. 산업용 잉크 쪽도 있지만 오늘 좀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인쇄전자 쪽입니다. 그래서 인쇄전자의 소재로 사용되는 은나노 잉크 그리고 관련 부품에 대한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. 잉크테크의 핵심 기술은 이 은나노 잉크 제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를 응용해서 다양한 그 신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우선은 그 잉크 소재하고요. 그리고 코팅과 패터닝을 통해서 신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특히 이 페이스트 잉크 부분에 있어서 이 연초 가이던스를 초과 달성할 것이 기대가 되고요. 이것이 지금 3분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다는 측면이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. 글로벌 1위 그 터치스크린 패널 업체 대만의 TPK라는 회사가 있죠. 이 회사가 이제 애플로 납품을 하고 HP로 납품하는데 이 애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그리고 MS 서피스 이런 윈도우 8과 관련된 제품 쪽으로도 계속 그 적용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. 이 전국용 소재가 이 터치 패널의 베젤 부분에 사용되는 이 전국용 소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기존 스마트폰에 주로 사용되던 것이 이 윈도우 8 관련 중대형 태블릿 PC 쪽으로 채용 범위가 확대된다는 측면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. 이 부분에서 작년에 2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한 60억 원 규모, 상당히 지금 빠르게 지금 이 매출 증가 속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국내 그 휴대폰 제조사 쪽으로 FPCB 쪽도 진입하고 양산 기대감도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최근 그 미래 나노텍의 메탈 메쉬 필름이라고 해서 좀 화제가 됐는데 이쪽 그 ITO 대체 필름에 은나노 잉크를 또 공급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적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. 일단은 그 매출액 측면에서 보면은 연간 한 1,000억 원 정도 돌파가 예상되는데요. 잠깐 그림 한번 볼까요? MS 서피스 태블릿 PC입니다. 그러니까 태블릿 PC와 집에서 쓰시는 데스크탑 PC의 중간 형태가 되겠는데 키보드가 달려있다는 게 좀 특징이죠. 좋네요. 그래서 좀 앞으로 10월 말에 출시되면은 나름대로 좀 시장에서 일종의 센세이션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돼서 이 부분에 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8 수혜주이면서 애플 관련 수혜주이면서 또 소재 업체라는 측면, 소재 업체가 아무래도 이 장비 업체보다는 좀 프리미엄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주가 흐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연간 매출액 한 1,000억 원 돌파가 일단 예상되는 시점이고요.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72%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회사 측에서는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. 특히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는 좀 신규 사업 부문에서의 매출 본격화가 이 턴어라운드의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반기 영업이익을 이미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흑자 전환은 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차트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. 잉크테크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보시다시피 계속 하락세를 이어왔던 상황인데요. 최근 들어서는 14,000원대 바닥을 찍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반등 국면이 되겠습니다. 최근에는 이렇게 좀 이 정배열 차트 진입 구간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 실적 턴어라운드와 윈도우 8 그리고 애플 아이폰 5 수혜 정도를 감안한다면은 1차 전 고점 수준이 되겠죠. 전 고점이라고 한다면은 3만 원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3만 원대까지는 꾸준한 상승세 기대가 되는데 별로 조정이 없습니다. 5일선을 타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서 좀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차트를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지난해에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죠. 인쇄 전자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이것이 실적이 따라주지 못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하지만 전방 산업에 적용이 되면서 실적도 앞으로는 가시화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면서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. KB투자증권의 김형민 투자정보팀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